8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양쪽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상승 그 피로감도 함께 좀 영향을 받고 또 중국 쪽에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까지 동시에 반영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는 흐름으로 현재 예상지수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0.01% 오르는데 그치고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입니다. 0.3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상승으로 2236.46 정도 수준 기록하면서 과연 이틀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초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690선 턱걸이 상황이고요. 0.32%, 2.22포인트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690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5일선, 21선 약간은 상회한 수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 출발 종목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도 중소형주들이 상승부를 좀 더 많이 키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형주들은 약간은 좀 잠잠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요, 경동인베스트, 이 티타늄 광산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미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4거래 연속 상한가 행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현재 상한가 불은 일단 들어와 있는데 잔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문 잔량이 2만 주 미만이어가지고 이 부분 장중에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한 종목만 상한가 불이 들어온 채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플라스틱 사용량 좀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되는 한국 패키지 요즘 들어서 좀 등락이 다소 좀 펼쳐지고는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금 상승 전환되면서 플러스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ETF 쪽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에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가파르게 좀 밀려 내려가다가 다시 또 강한 반등 움직임 간밤에 좀 나타났는데 이 천연가스 ETF 쪽의 움직임이 다소 좀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국제 유가는 참고로 약간 밀렸습니다. 1% 미만이긴 하지만 약세권 내 흐름으로 거래 마쳤다는 점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움직이는 종목이 코롱 티슈진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함께 좀 영향을 받는데요. 코롱 티슈진 쪽에서는 인보사 임상 3상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롱 생명과학 오늘장에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티슈진도 거래 재개하면서 앞서서 신라젠의 모습을 재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코롱 티슈진도 거래 마치기 전 대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롱 티슈진 3년 5개월 만에 오늘 거래 재개됩니다. 그래서 코롱 그룹주들의 눈길이 좀 가고 또 여기에다가 실적 발표, 어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이 좀 나왔다면 오늘은 은행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기계섹터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 원티드랩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기아 실적 발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완성차 쪽에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실적 발표 일정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동시효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상승불은 들어와 있지만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그 사이에 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 2236포인트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 전일 종가 수준 맴돌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 0.45% 상승하면서 691.5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거를 연속된 상승 움직임에 690선 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양시장 나란히 5일선 위에서 출발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의 상승,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나란히 만들어줬었는데요. 오늘장 연속성은 일단은 좀 실종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데 거래소 상황입니다. 외국인 현재는 270억 정도 팔면서 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포지션 전환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00억 정도 사들이고 기관 쪽에서 76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에서 대규모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줬었는데요. 오늘은 금융투자는 아직까지는 좀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연기금 쪽에 매수가 기관의 매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정반대로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5억, 기관 34억,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80억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270억 현재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72억, 전체적으로 72억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절반 정도씩 양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강할 때 또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건설 섹터, 요즘에 건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오늘은 가장 크게 빠지는 섹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건설 섹터가 1.4% 정도 업종지수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3% 정도 밀리면서 GS건설도 그렇고 대형, 중대형 업체들이 낙폭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업종지수 1%대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며 전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합니다. 철강금속 섹터 0.9% 정도 밀리고 있고요. 기계, 금융 섹터, 그리고 보험, 증권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앞서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PF와 관련된 우려감, 이 채권 우려감에 영향을 받았던 건설과 금융 섹터, 오늘장의 대표적으로 약한 섹터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가장 강한 섹터는 바로 비금속 광물.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성신양회가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띠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지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후실적을 기록했던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50주 신고가 나타내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음으로는 종이목재, 의약품, 그리고 음식료품 순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비금속 광물이 유난히 좀 돋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올라도 이렇다하게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은 아닙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거의 5대5의 비율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는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좋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DI는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 두 번의 고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 66만 원 선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LG화학은 오늘은 좀 약한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상승부를 켜고 있어서 2차전지 셀업체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돋보이고 있습니다. 밀려 내려가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 한 2%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도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좋은 쪽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빼고는 다 밀립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에코프로까지 좀 묶어보자면은 이렇게 총 4종목만 톱10 가운데서 상승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다 밀립니다. 낙폭은 1% 안팎으로 밀리는 종목도 깊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1,334개, 하락 종목은 755개로 상승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거의 10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낙폭이 빠르게 만회가 되면서 1,440원 선 언저리였는데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4원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1,443원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시 6분 됐습니다.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어제의 온기가 다소 좀 사라져 있습니다. 약간은 좀 싸늘한데요. 두 분의 시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천재 전문가님. 네, 오늘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괜찮은데 태양광, 풍력,
모두 다 괜찮은데 좀 묶어서 좀 같이 좀 볼게요. 그럼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한 4%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OCI도 지금 강세입니다. 2% 정도 강세. 하나솔루션은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좀 반발 매수세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고, 대명에너지까지 모두 다 강세. 풍력업체들이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인데, CS윈도 한 2% 중반대 상승하고 있고, CS 베어링 역시 마찬가지고, 동국 SNC 역시 뭐 3% 중반대 상승세. 하부 구조물 업체인 상강 M&T까지 보자면 상강 M&T도 한 1% 중후반 정도 강세. 지금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강세는 여기 태양광 쪽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IRA, 그다음 인플레 감축법안 수혜 예상되고 있고, 어제 OCI 공장 증설 소식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역시 풍력 관련해서도 같이 지금 IRA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유럽에서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쪽 풍력 관련 쪽이 조금 더 앞으로 좀 투자를 좀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변화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예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혜에 있는 것으로 그거는 알려진 사실인데, 저는 태양광 업체들도 여전히 좋지만 조금 그동안에 좀 관심에서 좀 소외되었던 풍력 관련 업체들한테 조금 관심을 둬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좀 봐주셨고요.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전기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쪽은 이번 3분기 때 대부분 다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올 걸로 지금 이제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이제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돌파가 된다면 한 55만 원까지 가능할 걸로 이제 보이는데 지켜봐야 되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올라와가지고 사실 좀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인데 좀 쉬었다 갈 줄 알았더니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견조하게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LNF도 지금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61선을 지금 머리 위에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계속해가지고 지금 신고가 또 갱신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다들 시세가 좋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제 외국계 창구 쪽으로 또 매수가 지금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까지,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창구 쪽 매수가 지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는 2차전지 쪽으로 먼저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첨보라든가 동아기업 같은 종목들도 유력한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반등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2차전지 쪽에는 이런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사실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죠. 대부 마그네틱스도 사실 이제 2차전지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종목 고르는 거를 찾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2차전지 쪽에는 여전히 좀 제 1순위로 좀 찾아보셔야 될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수급도 좋고, 이 시장이 오를 때 외국인의 선택은 확실히 이쪽이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애플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LG이노텍이 한 1% 정도 상승, BH도 1% 정도 상승. 27일 날에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선침해하는 모습으로 좀 보고 있어요. LG이노텍은 26일 날 내일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좀 나와봐야지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강달러가 계속되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거의 한 60% 되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있고, 지금 9월 초에 아이폰 14가 이제 발매가 됐는데, 아이폰 프로 판매량이 상당 부분 괜찮을 거로 예상하는 측은 괜찮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측도 있어요. 하지만 애플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는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가이던스 제시 안 할 것으로도 이번에도 좀 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좀 오르고 있는 양상. 실적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뉴스에 좀 파는 그런 매도 전략, 그게 유효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실적 발표 앞두고 움직이는 종목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오늘 원전주들이 다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이제 소송에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건이, 소송은 이번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건이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걸고 넘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폴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좀 밀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읽으면은 결국에는 폴란드에 우리나라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이 소송을 꼭 이제 결론을 내자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뭐 한수원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뭐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을 좀 보이고요. 어쨌든 폴란드 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다는 거는 좋은 건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 건 때문에, 이 소송건 때문에 원전 관련한 모멘텀이 흐트러진다 보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의견은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 건 아니다. 원전 오늘 많이 좀 밀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기대 여전히 좀 안고 있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네, 메타버스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좀 움직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한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넥스트 1% 넘게 상승, 덱스터도 2% 중반 후반 상승하고 있고, 뮤직 스튜디오도 지금 1% 초반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컨텐츠 쪽은 강한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은 약세. 지금 컨텐츠 쪽에 무슨 뉴스가 있나 봤더니 뭐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밤에 메타가 그 헤드셋 내놓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자이언트 스텝 하나 뭐 차트로 잠시 보면은 주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뭐 성장주니까 금리 인상 대표적으로 좀 피해주다 그렇게 보여가지고 주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실적도 이제 안 나오니까 같이 뭐 겸해서 이제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메타는 실적 발표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미리 지금 요즘 최근에 증시 반등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 안 좋은 거 나타나더라도 결국에는 메타는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트, 덱스트 이런 컨텐츠, 메타버스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침해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보자 의견 주시네요. 신교수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가 갑자기 지금 이제 오르더니 61선을 돌파를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장중에 이제 윗골이 달고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아침에 이제 그 창구 쪽 수급이 좀 붙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형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긴 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장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재주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다들 상승권인데, 섹터 강세로 본다면은 뭐 전기차 못지않게 오늘은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한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일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61선 안착이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6만 원 가까이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메모리 업황이 안 좋다는데 과연 반도체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상당히 좀 지금 이제 시장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61선을 돌파된다면은 6만 원 단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보려면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101선 부근에 있는 $60 정도까지는 갈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거의 자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61선 안착이 되는지 삼성전자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수급 좋아지면서 맥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두 분이 10분 동안 빠르게 특징 체크했습니다. 신규 전문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원전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 IT 종목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 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함께 점검했습니다. 애플 관련된 IT 부품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정도까지 상승 탄력 붙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 0.3% 정도의 안정적인 강보합권, 그리고 장 초반에 좀 많이 오르는 듯 싶었던 원달러 환율도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지금은 1,440원 선 약간은 하회하는 구간까지는 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데 특징적인 종목군들, 코론 그룹주들 먼저 볼게요. 최근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숨죽이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내 종목군들, 신라젠, 코롱 티슈진, 그리고 큐리언트까지 다시 또 거래 재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이 현재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주문 잔량이 185만 주, 탄탄하게 상한가의 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돼서 9% 정도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탈이 잠깐 나오네요. 거기에다가 지주사 코롱도 변동성이 큽니다. 장 초반에 16% 급등하다가 지금은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윗골이 달린 음봉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롱 그룹주들 크게 희비가 엇갈리네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롱 티슈지는 몇 년 동안에 지금 계속 거래 정지였는데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풀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라젠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지 이 종목을 가지고 같이 코오롱 그룹주 오전에 전부 다 많이 상승했었어요. 뭐 코오롱 플러스티까지도 오히려 상승하고 막 그랬는데 역시 뭐 개별적인 이슈, 이 주식만으로 수급을 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코오롱 전체 그룹주들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같이 엮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번에 하고 신라젠 모습하고 지금 코오롱 티슈진 모습하고 좀 비슷한데, 장기간에 좀 주식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도 못하고 좀 묶여 있었는데,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펀더멘탈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신라젠처럼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신라젠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신규 전문가님, 지금 비슷한 종목군들 신라젠, 큐리언트 이쪽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그 밖에 대화제약도 현재 1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뭐 파밀셀이나 유틸렉스 이렇게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유틸렉스도 한 8% 정도까지 강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몇 번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신라젠이 요번에 이제 다시 풀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풀리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제약 바이오 쪽에 뭔가 좀 이제 수급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코오롱 티슈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예상이 되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예상은 잘 안 되죠. 단지 이제 오늘 상한가가 안 풀린다면 내일 한 번 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 신라젠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아주 전형적인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반등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급이 붙어서 아무런 재료 없이 그냥 막 올라가는 이제 큐리언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뉴스라든가 이런 걸 물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모멘텀이 단지 이제 수급만의 모멘텀이라면 이건 약간 투기적일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단지 이제 학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상 모멘텀들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면은 그런 모멘텀이 붙을 적에 조금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쪽 확인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500원 모자란 20만 원, 19만 9,500원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오늘 장에서 양시장 합해서 총 7종목이 신고가인데 우선주 빼고 이렇게 보면 한 5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이 포스코케미칼 확실히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오늘 목표가가 26만 원 정도까지 현재 국내에서 나온 레포트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26만 원 정도까지 가이던스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나온 레포트들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 상회하는 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어디까지 좀 가져가 봐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실 것 같은데 최현재 전문가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수 반등 과정보다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좀 좋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셋업체 중에서는 뭐 가장 좋고 예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았는데 삼성 SDI가 이제 뭐 바톤이 좀 넘어온 것 같아요. 셋업체 중에서는 양극재 업체들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LNF, 포스코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은 좋긴 좋은데 저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유무상 증자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양극재 업체 접근하려 그러면은 차라리 LNF나 이런 쪽에 접근이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음극재 쪽인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쪽도 좋고 아까 뭐 양극재 빼놨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뭐 여전히 좋아 보이고 그러나 동박 쪽은 오늘 주가 움직임이 오전에 약간 조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부진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박 쪽은 여전히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전해질, 첨보 뭐 이런 쪽 다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삼성 SDI 향을 가진 신흥 SEC나 그다음에 상신 EDP 이런 쪽에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보마그네틱도 역시 2차전지 장비 업체를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지수 대비 조금 퍼포먼스가 좀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지수 반등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만큼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적으로 홀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 미국에서 좀 부진해가지고 주춤주춤 했는데 테슬라 주가도 저는 오늘 미국 시장 끝났는데 오늘부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테슬라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업체들, 뭐 셀업체, 소재 업체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권 위기 관련된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레고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건설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주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LG머티리얼즈 동박 쪽 얘기해 주셨는데 롯데케미칼 쪽에 피인수가 됐죠. 근데 같이 밀립니다. 롯데그룹주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롯데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을 겨우 받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롯데그룹주들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쪽에 SOS를 보낸 업체들이 롯데 외에도 SK나 효성 쪽으로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금난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 종목군들 신기수 전문가님 이런 뉴스를 접할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단기 회피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어떤 실제로 위기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정부 쪽에서 현실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 건은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금융과 관련된 부분의 자금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악재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또 실제로 반등이 나오려면은 상당한 이제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회피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상당히 좀 길게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금융까지만 그랬었는데 지금 산업재는 아무래도 큰 자본이 먼저 좀 필요한 산업군이라서 그런지 조선도 오늘 좀 같이 밀리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좀 언급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쪽도 같이 밀리는데 최현재 전문가님 조선 섹터 어떻게 보세요? 조선 섹터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뭐 후판 가격도 뭐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지금 실제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뭐 흑자를 자신했지만은 조금 뭐 말끝을 흐리는 듯한 모양새고
지금 뭐 조선주 하지만 이제 조금 그동안의 강세였는데 조금 더 저는 조정이 있으면은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대미포조선 하나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어제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이 오늘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중간에 양봉과 음봉 사이에 양봉이 쌓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빠지면 매수 기회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금 경색이 지금 롯데건설 뭐 비롯해서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대로 지금 일단 회피 전략이 맞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자금 경색이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로 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꼭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탄탄한가, 자금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현재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면 다소 좀 피하고 보자. 두 분의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힘내니까 이쪽도 강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PSK가 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 열흘 전에 신규수 전문가 추천 주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16,3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뭐 유진테크라든지 어제 추천 나왔던 원익 IPS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띠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 계속해서 연속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흐름 좀 봐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반등이 또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61선을 돌파하는 시기가 이제 지금 본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주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그렇게 좋지 않은데 돌파를 해주고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메모리 업황이 지금 메모리 가격 빠지는 건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뭐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들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입니다. 단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는 반등들이 조금씩 다들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지금 그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까지 이렇게 좋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삼성전자에 한 6만원 단 살짝 아래 한 5만 8천 원이나, 지금 5만 8천 원 넘고 있는데, 네. 5만 9천 원, 9,500원 요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는 그 가지고 계신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저항대에 와 있다면 기술적 대응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터 콘텐츠 쪽 보겠습니다. 오늘 이쪽도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M이 한 4% 정도까지 탄력 붙고 있고요. 그리고 뭐 YG도 2%대, YG 같은 경우는 오늘 블랙핑크 뭐 글로벌 월드 투어 시작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던데 일단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JYP도 한 2% 정도, 하이브도 오늘장 탄력이 좋던데요. 현재 하이브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면 퍼포먼스들, 대면 이벤트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엔터주들 다시 힘을 내는 것인지 최원주 전문가님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엔터주들은 저는 조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4개 업체들이 가장 뭐 대표 엔터주들인데 종목별로 저는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는 가장 역시 좋은 거는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 SM, 향후에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날 수 있고 배당 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역시 펀더멘탈에 수렴한다고 보면은 SM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구조가 제일 좋은 JYP. 지금 다른 엔터주들은 분기마다 예전에 팬데믹 기간에도 그렇고 조금 분기마다 실적이 왔다 갔다 조금 등락이 좀 있었는데 JYP는 항상 꾸준합니다. 영업이익률 20% 넘고 재무구조 항상 제일 좋아가지고
물론 아티스트 수는 SM하고 뭐 YG에 조금 뒤지고 빅 아티스트도 조금 뒤지지만은 재무 구조가 여전히 좋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뉴스 어떤 아티스트의 일정에 의해서 뭐 신곡 발표나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일정에 의해서 조금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적은 분기마다 조금 등락이 좀 있어요.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YG 같은 게 못 움직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JYP나 SM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견조한데 이건 상당 부분 낙폭도 컸고 반등의 움직임도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가 지금 군대를 일정 뭐 하나하나씩 한 명 한 명씩 지금 가기로 했는데, 저는 가장 역시 불투명한 거는 군대를 가면은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도 그러면은 실적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초반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신규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기반기한 수익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7시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